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셰프입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죠. 예상보다는 조금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미국의 그 바이오 업체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1차 임상 시험에서 45명의 남녀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원이 항체가 생겼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상승 각도가 완만하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다. 자, 그래프 살짝 보면 다우지수 3. 자, 다우지수 3.85%, 그리고 나스닥 2.44%, S&P가 3.15%. 이제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다우나 S&P 쪽에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더 크게 올라 버렸죠. 자, 그동안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다우지수 쪽에 은행이라든가 항공, 그리고 정유 관련된 이런 전통적인 그 산업 관련된 종목들을 압박을 했는데 오히려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죠. 자, 반면에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 크기는 S&P하고 다우보다는 조금 작았다. 자, 덕분에 그 유럽 시장, 영국 시장은 아주 폭등하는 모습인데 4.29%, 프랑스 5% 넘게, 독일도 5% 넘게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까지 그 상승 흐름이 조금 이어지는 듯 하고 있는데, 니케이가 1.85, 상해 지수가 0.5, 항생이 1.82%, 전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빨리 그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경제가 정상화되고 애들도 학교를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생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뉴욕 마감 시황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마감 코로나 백신 시험 성공 6줄의 최대 급등. 결국 메인 키워드는 백신 개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모더나가 미국의 바이오 업체의 이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서 전원 항체 형성. 예상보다는 상당히 그 백신 개발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죠. 그런데 1차 임상 실험을 성공했고, 7월에 3상 시험을 또 진행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48년 만인가 백신 개발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코로나19도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개발이 돼서 다행이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미국이 WHO 총회에서 중국을 저격했다. 자, 미중 간의 갈등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불거지고 있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폼페이오도 대만을 침묵시키는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고, 중국은 WHO 주도로 조사를 받겠다. 이유는 WHO와는 별개로 조사하겠다. 자, 코로나19에 대한 얘기가 호재와 악재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어제 그 크루드오일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크루드오일 5월물 만기 때 마이너스 40달러까지 찍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제는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자, 8%, 사실 밑에서부터 8%는 폭등이라 보기 좀 어려워요. 가격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데서 거기서 30달러에서 8% 해봐야 2.4달러밖에 안 되죠. 그런데 70달러에서부터 떨어질 때 뭐 그 8%다라고 하면 7, 8, 2, 56, 5.6달러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30달러 선에서 가격이 올라오는 게 비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떨어진 폭에 비하면 아직은
등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장막판에 다시 조금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크루드 오일의 그 상승폭은 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금값은 좀 떨어졌어요. 자,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다시 한번 살펴보면 9시 30분에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승인 건수. 이거는 주택 착공 건수라고 보면 되죠. 여기 따로 또 있죠.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건수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질 때 우리가 허가를 받죠. 그죠? 사전 허가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경기 흐름이 원활해야 건축 경기가 좀 살아나죠.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참고로 볼 수가 있고, 11시에 FOMC 파월 의장이 국회 연설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청문회식으로 매번 정해진 시간에 나와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 지금 파월의 입장은 국회에다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또 한번 들어 올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동안 파월이 여러 차례 국회에다가 그런 요청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다시 한번 상승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가봐야 알겠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자, S&P 500 지수 차트를 보면서 어제 흐름, 예상했던 흐름하고 좀 맞아 떨어졌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선 그려 놓은 건데, 현재 흐름은 지금 박스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봉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야, 정확하게 정고점 근처에서 딱 부딪히고 약간 되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어제 백신 개발에 대한 뉴스는 돌발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 파동의 그 상승 흐름이 이 정고점까지 박스 상단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제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일단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죠. 왜? 백신이 어제 개발됐다고 나올 거라고는 그 뉴스 자체를 예상하기 좀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그 상승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가격 조정이 오죠. 그래서, 꼭대기에서부터 살짝 되밀렸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박스권 하단 쪽으로 향해 가는, 그런 하락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그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잘 빠지질 않고, 악재는 조금 둔하고 호재는 민감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라온 폭이 S&P는 그렇게 뭐 정상적인 가격까지 다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경제적인 타격을 이미 많이 맞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하락으로 마감하고 다시 이렇게 급락했다가 곧바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회복력이 강하다. 근데 정말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단숨에 그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경제 활동의 그 스톱 정체 이르게 해결이 될까? 이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작년에 연말에 상승했던 이 원인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서 그때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자,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긴 흐름, 한 4개월 정도 상승 흐름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해결,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또다시 코로나19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중 간의 분쟁이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어제 같은 경우 백신 개발에 대한 뉴스는 굉장히 큰 호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려가 있었지만은
극복하고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분봉으로 자세히 보면, 자, 쭉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 여기서 갑자기 튀었죠. 아마 이쯤에서 8시 30분 정도 되는데 이쯤에서 아마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자, 장 막판에 다시 살짝 되밀렸고 너무 어제 하루 만에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약간 조정받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초반까지 계속 그 상승세가 쭉 이어지기는 좀 어렵고 어제와는 다르게 어제는 제가 쭉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와는 다르게 3일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 흐름이 오늘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관점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도 보면 분봉에서 살짝 뚫렸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재차 하락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우지수 분봉을 봤는데 거의 S&P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죠. 자, 다우지수 차트고 S&P 차트고 흐름 자체는 거의 동일시 되듯이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다. 자, 급등한 자리도 똑같고, 자, 조정받는 자리도 똑같고, 자, 다우 역시도 오늘 제가 볼 때는 고점을 많이 높이지는 못하고 오늘 아침에 형성됐던 이 고점 24,500 한 70포인트 부근을 넘어서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가격 하락세는 지금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오늘은 다우 역시도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S&P 다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혜택을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나스닥 나스닥 지수 보면은 자, 나스닥 일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윗단 추세 상단까지는 무난히 올라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결국은 어제 고점이 최고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낙폭은 어제 그 S&P하고 다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어제 못 올랐던 거에 대한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낙폭은 S&P하고 다우보다는 좀 적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로 보고 나스닥 역시도 기준점을 오늘 고점, 오전 고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다. 자, 9,354포인트 여기가 오늘 고점이었는데 여기를 넘어서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나스닥도 매도 관점으로 보는데 낙폭은 S&P하고 다우보다는 조금 적게 떨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어제 폭락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이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정고점을 못 넘어서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골드는 이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오늘 파월이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 요청을 국회에다가 또다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또 상승작용으로 금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5일째 상승을 이어가다가 어제 긴 음봉으로 바뀌는 흐름은 오늘까지 하락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어제 급락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미국장 개장하고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 급락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 다시 뚫고 올라가네. 자, 그렇게 보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렵고 골드의 상승을 이끌 만한 돌발적인 재료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죠. 그거는 뭐 5차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금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백신 개발이 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죠. 그래서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원래
그 불안감이 사라지고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면은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은 어제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같이 올라왔던 거는 미국 달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자, 경기 부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미국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이 더 가치 있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양책을 쓰면서 계속 올라온 겁니다. 쭉 이때 경기 부양책 네 번 내놓으면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자, 지금은 파월은 국회에다가 그렇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 그거는 뭐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의 표 대결 결과를 제가 알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아무튼 지금 수급상으로는 골드 역시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골드 오늘 매도 관점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크루드 오일 어제 6월물 만기였죠. 6월물 만기였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게 6월물이네요. 오늘이 만기인가요? 오늘 만기인가 보네요. 자, 거래가 뚝 떨어졌죠. 자, 월물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7월물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7월물을 거래를 해야 돼요. 6월물 보시면 오늘 만기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래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프상에서도 호가가 그 거래가 된 게 거의 점으로 찍히죠.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기 전날까지는 무조건 월물을 바꿔 타거나 정리를 해야 된다. 자, 분봉으로 쭉 살펴보면 7월물 기준으로 쭉 봐야 되겠죠. 어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못 올라갔어요. 밤 12시를 조금 넘면서부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재차 반등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또 떨어졌죠. 자, 꼭지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3일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오늘 오전까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가로 표시되니까 일봉이 오른 걸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일 역시도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타났던 그 흐름이 조정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지수라든가 골드, 오일 네 종목 지수 관련된 세 종목 그리고 오일 골드까지도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드린 종목이 있죠. 자, 유로. 야, 유로 기가 막히게 저점 찍고 제가 유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막판에. 어제 급등했습니다.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올렸고 현재 한 100틱 넘게 오르는 그런 상승률이 나타났어요. 오늘 그 유로는 조금 장중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은 정고점까지 여기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매도 관점을 보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엔화는 다른 통화들하고 다르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었죠. 안전자산이라서 다른 통화들이 올라갈 때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어제 떨어졌죠. 자, 이 흐름을 보면 지금 미국 달러가 드디어 약세 흐름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골드에 대한 투자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골드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요즘 골드의 흐름은 미국 달러의 강세, 약세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여러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머릿속에서 배제를 시켜놓고 오로지 골드의 움직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오늘 S&P 다우 낙폭이 조금 어제 급등에 따른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예, 낙폭은 작지만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유로화 어제 급등했습니다. 자, 상승폭을 좀 키우고 오늘 약간 조정받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자, 골드 오일 예, 급등에 따른 조정이 골드가 먼저 나타났고, 오일도 어제 만기 전에 오늘 만기가 되면서 7월물 가격이 다시 약간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멘트를 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멘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일부 국민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그 분석을 알려주는 해물파전 TV 널리 좀 홍보를 해주시고 구독자 많이 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황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